오늘의 주제는 대단했던 정청래 문재인파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배신의 계절입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날 거라 이렇게 봤는데 수치상으로는 결론적으로 수치상으로는 54대 45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차 예선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못했던 이유가 아마 이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1~2% 정도 차이가 난 게 아닌가 1차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50.7을 얻었고 김민석이 49.3을 얻어서 한 1.4%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차이 나는데 송영길에 그걸 갖다가 치다 보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한 6% 정도 차이 난 걸 이쪽으로 그 전체 통계에 대입을 하면 한 2% 내려오고 2% 올라오고 이러면 거의 한 1~2%나 2~3% 정도에서 1차 경선이 끝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생각에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 추론했기 때문에 발표를 갖다가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게 뭐 송영길의 표를 추산해보면 보통 한 6% 정도로 갖다가 추산을 했을 때 이렇게 대부분 보면 플러스를 갖다가 뭐 2대 8로 나누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되면 1~2% 정도, 많으면 2~3% 정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1차에서 그렇게 봅니다. 보고 이제 이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게 국민 여론조사의 문항을 갖다가 안 보고 있다가 금방 문항을 하긴 했는데 이게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1문항이 있고 2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특집 보면 아마 김민석이 47 플러스 마이너스였고 아마 정청래가 45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뭐 결론치는 이제 송영길을 갖다가 빼고 선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정청래와 문재인파가 대단하기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줄 수 있는 이재명, 뭔가를 줄 수 있는 김민석 때 뭔가를 줄 수 없는 정청래와 문재인파가 이렇게 경선에 들었는데 이게 45% 정도 이상을 갖다 저는 결론적으로 1차에서 봤다고 이렇게 봐져요. 5% 6% 정도까지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진짜 문재인파들이 대단하기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이제 요건 이제 요만큼 이게 아마 미세한 승부가 났을 건데 선거투표에서 송영길을 빼고 나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더라. 그렇게 된 거 맞아서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을 건데 그 골치 아픔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이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좋으냐,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보면 어째 보면은 거북스러운 정청래보다는 김민석이가 당대표 되는 게 안 좋겠나 이러지만 그건 이게 사람을 키워본 사람들이 키워본 사람들에게 경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야기할 때 배신의 계절 또다시 시작되는 배신의 계절이 온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범죄자를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 마음 거의 뭐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했듯이 1년 차이는 이게 당대표인데 그것도 뭔 당대표냐면 이제 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예요. 거기다가 젊은 시절에 힘없는 학생 조직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했던 권력에 맞섰던 김민석입니다. 김민석.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제 이게 주류는 바뀐다고 한 게 맞아요. 주류는 이제 문재인파는 많이 노력하겠지만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주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주류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이 주류를 바꾸려면 이탈표가 생기는 거죠. 이탈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지율을 갖다가 가져가지는 못하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통큰 뭐 이재명이다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러면 뭐 정책내를 갖다가 장관을 갖다가 뭐 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마를 갖다가 시킬 수 있는데, 그리 무마를 갖다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마 해가지고 지지율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 아니라 이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죠. 이제 불량아 정치 낭인이었던 김민석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고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머리 좋은 사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키워봤겠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을 키우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가장 나중에 문제를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이게 뭐 김민석이가 말을 잘 들으니까, 국무총리도 그렇고 말을 잘 들으니까 당 대표를 보내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끌려 오겠다.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김민석이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 김민석이가 운동권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자기 라인업을 갖다가 당에 심을 거거든. 당에다가. 하고 자기 라인업으로 구성을 할 거거든. 당 대표이면서 라인업을 갖다가 구성을 할 거예요. 구성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정 계파들을 갖고 라인업을 꾸릴 거거든. 라인업을 꾸리는데, 아마, 초기에는 좀 말을 갖다가 듣는 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뭐, 실질적으로 라인업을 구축하고, 뭐, 총선이 또 가까워야 되니까, 총선 때 힘을 갖다 발휘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말을 듣는 것처럼 하겠지만, 라인업이 구성되고 나면, 제가 어제 말했죠.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잘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잘난 사람의 특징, 정치인들이, 진보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겼을 때 저 친구들 갖다가 어찌할 수 있다 생각하면, 지난, 탄핵 전국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있게 특정인과 특정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초를 겪었듯이,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뭐, 설사 지금쯤이라도 하야를 갖다 하셨을 거야만. 근데 이제 탄핵, 비상계엄 전국 때 특정인과 특정 대학에 놓은 그 친구들이 끈질기게 대통령을 갖다 숨을 못 쉬게 했거든. 우리가 처음 했던 이야기는 그거였거든. 이재명이, 재판을 갖다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국에 뛰어들었던 거거든. 이제 뛰어들었던 건데, 이게 갖다가 다시 대내에다 보면, 특정 대학을 놓은 것만 해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운동권에다가 자기 라인이 있거든. 옛날 라인들이. 그 라인들이 민주당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면 이제 공천 문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 공천할 것 같지만, 이미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심가인 머리 좋은 김민석과 그 라인들은 한동훈이 했던 그걸 갖다가 똑같이 할 거거든. 똑같이. 그래서 이걸 치다 보면 불문가지거든. 이게 사람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저 애가 말을 참 잘 듣지만, 우리가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 평소에 하는 말이, 내가 나중에 내한테 어떤 일을 할 건지 알면서도 지금 잘하니까 나중에 용서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는 만나는 음식을 하나 사라. 네 힘이 버거울 정도로.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게. 이렇게 이제 사람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거든. 왜냐면 때가 되면 고개를 든다. 고개만 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다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왜냐면 그때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거든. 이미 당대표 선거 이벤트로 이미
이제 반 이재명은 많이 커져버리고, 옛날에 반 이재명은 보수 국민한테만 있던 정서였다면 지금 반 이재명 정서는 민주당의 반은 아니라도 한 20% 정도는 반 이재명 정서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두세 달 지나면서 처음에는 김민석이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해. 왜냐면은 아직 자기들이 라인을 갖다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갖다 구성한 다음에 이제 총선이 가까워오는 한 시점에 이제 차별화를 갖다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들은,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언제나 그래 해왔거든. 그래 해왔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민석이 당대표 된 건,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숨 쉴 줄은 모르지만, 이제 두고 재앙거리가 된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래 흘러갈 거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보면, 이게 국민 여론조사, 이게 1차 결과를 갖다가 발표하지 못한 건 격차가 조금이나 났으면 발표를 했겠죠.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 조사에서 송영길의 지지표를 갖다가 빼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한 7% 나오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김민석과 정청래를 갖다가 계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많아야 2~3%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유추를 갖다가 해보는 거예요. 유추를 갖다가 해보는 건데 아마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그거죠. 문재인파가 무서운 건 대통령이 1년 한 2개월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뭔가를 줄 수도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를 줄 수 있는 거고, 이 아들은 뭔가도 줄 수도 없는데 세상에 정청래가 45% 정도를 갖다가 차지했다. 이게 45%, 한 46%, 47% 정도를 갖다가 차지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오늘은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갖다가 결과를 바라보고 앞으로 봤을 때 다시 시작된 배신의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해봤습니다.